있잖아요.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승패가 우리 건강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벌이는 이 생존 게임의 규칙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걸고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게임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핵심 상대는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정교한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 호르몬은 가짜 열쇠 같은 거예요. 진짜 열쇠인 척 엉뚱한 문을 열어서 몸에 잘못 둔 신호를 보내거나 아예 열쇠 구멍을 막아버려서 진짜 열쇠가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거죠. 와, 이 게임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기본 체력, 그러니까 건강 점수 500점을 갖고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점수가 계속 깎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500점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로 가볼까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다양한 습관들을 한번 샅샅이 훑어볼게요. 이걸 일종의 플레이어 유형이라고 불러도 재밌겠네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캐릭터 선택창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가까우세요? 배달 음식 완전 사랑하죠? 그럼 벤조피렌이 나의 주적이 되는 거고요. 새 옷, 새 가구, 새 것 냄새를 좋아한다? 그럼 DDT랑 한번 붙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 이상은 해당되실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 녀석들. 우리의 적들이 대체 어떤 경로로 우리 몸속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지 그 구체적인 침투 루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편리함 추구형 플레이어입니다. 이 유형의 플레이어는요, 어쩌면 매일 아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호르몬을 쭉쭉 들이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아침에 마시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있잖아요. 종이컵이 물에 젖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쪽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얇은 비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음료가 닿는 순간 이 코팅이 살살 녹아서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음료에 섞여 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린 커피랑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마시는 셈이에요. 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바로 이런 거네요. 자, 다른 플레이어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알뜰한 쇼핑족입니다. 이 유형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통조림 안쪽 코팅이나 컵라면 뚜껑에 라면 덜어 먹는 거, 이건 좀 찝찝할 수 있죠. 근데 마트형 수중이라니요? 이게 진짜 의외죠? 우리가 받는 그 영수증 용지가 가멸지라는 건데 여기에 비스페놀이 들어있어서요.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쏙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게임에 아주 무서운 특별 규칙이 등장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이걸 경피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입으로 먹는 것보다 체내 흡수가 훨씬 빨라서 데미지가 10배나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심코 받은 영수증 한 장 때문에 건강 점수가 추가로 10점이나 팍 깎이는 거예요. 와, 이거 생각보다 대가가 엄청 크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치러왔던 대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강 점수를 한번 정산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게임에는요, 정말 치명적인, 거의 필살기 수준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한 방에 건강 점수 100점을 날려버리는 공격이에요. 500점으로 시작했는데 100점이면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타격이죠. 점수 100점이 깎인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 위험으로 나타납니다. 농약에 많은 프탈레이트는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배기가스나 탄 음식에 있는 벤조피렌은 폐암 위험을, 소각장 연기 속 다이옥신은 또다시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이죠. 이 게임의 판돈이 정말 우리 삶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모든 공격이 100점짜리 필살기는 아니에요. 자,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햄버거 포장지 같은 데서 나오는 과불화 옥탄산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알츠하이머 위험에 75점, 기억력 장애에 49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피해를 주면서 우리 건강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아까 봤던 그 종이컵 속 폴리에틸렌은 어떨까요? 이 차트를 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보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85점, 세포 괴사를 60점, 뇌염증을 50점이나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매일 아침에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만드는 결과입니다. 와,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 좀 암울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자, 네 번째 섹션에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필승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냥 점수를 잃기만 하는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에 따르면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통해서 잃었던 건강 점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회복 아이템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하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쓰고 영수증은 받지 않는 것처럼요. 게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도 보너스 점수 10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역시 아는 것이 힘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생존 게임의 규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던 상대와 그들의 공격 루트,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까지 알게 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승리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규칙을 알게 된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시겠어요?